Lives of most of us, we are at. We are. Take a pause. Kyle, I can't do this. Bertie, you can do it. Have a look at the last paragraph. Bertie, it's time. 뜨거운 대동맥 역사영화 탑10 6위 영화는요?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6위는 킹 스피치. 소개를 안 해요? 네, 결국 말씀 못 하셨습니다. 킹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잘 해서 그렇게 잘 하지 않으면 국가 그걸로 가야 돼. 큰일 났네. 별게 다 유행어가 됐어. 아, 짜증나게. 이 표정을 봤어야 더 웃긴데. 방금 진욱이 표정 되게 웃겼어. 진짜 웃겼는데. 되게 사운드로 봐서는 이게 잘 난감은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킹 스피치 네. 2010년작이고요. 벌써 2010년작. 벌써 7년. 최신작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유, 최신작 7, 80년대를 헤매다가 벌써 7년 됐어요. 예. 이게 7년이 됐어? 예. 우와, 그럼 7년 전에 봤어 내가 이걸? 보긴 봤니? 7년 전에. 톰 후퍼 감독의 영화입니다. 톰 후퍼. 예, 톰 후퍼 감독은 레미제라블이나 네. 또 데니시걸 이런 그러네요. 예, 예. 감독이고요. 콜린 퍼스가 주인공 말 더듬이 조지 6세로 나옵니다. 네, 조지왕. 예. 킹 조지 6세. 그렇죠. 엘리자베스 형의 아버지죠. 예, 맞습니다. 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네. 예, 그리고 제프리 러시가 말더듬이 치료사. 말더듬이 언어 치료사. 예, 라이오넬 로그라는 역으로 나오고요. 네, 로그 박사. 예. 박사가 아니었죠. 예. 그다음에- 헬레나 보넴 카터가 그렇죠. 헬레나 보낸 같은 거. 예, 조지 6세의 아내 그렇죠. 퀸 엘리자베스로 나옵니다. 그렇죠. 퀸 엘리자베스 맞죠? 엘리자베스. 예. 그리고 콜린 퍼스의 형 조지 6세의 형이죠. 네. 조지 5세의 큰아들 음. 에드워드 8세 역으로는 가이 피어스가 나오고요. 문제적 역사적 인물이죠. 네. 예. 여자 꽁무니 쫓아서 가다가 왕위까지 포기한 네. 세계의 로맨스였죠. 문제적 인물. 제니퍼 엘이라는 배우가 그 로그의 라이오넬의 아내 아, 그렇죠. 네. 예. 역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참하죠. 예. 예뻐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제니퍼 엘. 참 나이도 있는데. 헬레나 보낸 카터보다 나은 것 같다. 네. 2011년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네. 콜린 퍼스가 받았습니다. 콜린 그리고 퍼스. 작품상 받았습니다. 작품상을 받았죠. 상을 받았어 이게.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도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요. 네. 골든글로브에서는 제프리 러시가 그렇죠.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로 양쪽에서 나무주연상을 이제 갈라먹은 거죠. 그렇죠. 마치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같은 그런 건데 어때요? 그 둘 중에 누구한테 주겠어요? 심사위원장이라면 고민될 것 같은데요. 고민이죠. 저는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둘 다 굉장히 잘했죠. 네. 이 톰 후퍼가 나는 굉장히 주목되는 감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영화는 뽀드득 소리가 나요. 스크린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요. 이 영상이 레미제라블에서 물론 이제 음악에 좀 치중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데니시 걸이나 이 킹스피치 보면은 촬영이나 이 영상이나 연출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영화 평론가다운 표현이십니다. 저기 놀리고 있어. 아우 놀리긴요.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뽀드득 소리 난다고. 다시 기분 좋아졌어? 아니 이 킹스피치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네.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마이크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음악이 예. 나오면서. 그 아나운서 이렇게 멘트 준비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네. 목 헹구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뽀드득 소리가 나요. 뭐라 그러지? 계속 나 부시세요? 영화 평론가 안 되나 봐. 이런 표현이 잘 안 돼. 말이 그 장면 정말 잘된 장면이죠. 음. 그 딱 마이크에서 한 뼘 정도의 그쵸? 거리를 딱 두고 뭘 하냐면 예. 목 푸고. 이걸 하잖아요. 마이크를 체크하는 거지. 아 그리고 참 등장인물 중에 네. 중간에 그 총리로 나온 수상으로 나왔던 예. 전 수상 아, 중간에 이제 사임을 표하죠. 볼드윈인가? 볼드윈 수상. 네. 그 챔벌린 수상 전에 했던 예. 그 사람이 그 앤소니 앤드루스라고 예. 우리 새벽의 7인에서 얀이었나요?
나중에 둘이 죽는 티모시 버텀스 말고 카드 새벽의 7인이면 그 저기 독일 뭐 전쟁 영화에서 예, 우리 나왔던 옛날에 거죠? 예. 제가 그날 없어서 없었나요? 네. 방송 보고 그 영화 다시 봤어요. 영국인인데 난 그 배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영화 많이 못 봤는데 그 사람이 여기 나와요. 되게 인상적인 배우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등장이 그리고 또 윈스턴 처칠 역했던 그렇죠. 티모시 스팔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스파. 이름이 스팔이에요. 예, 스파. 네. 약간 이 욕 배우는 같죠? 이제 해리포터에서 네. 나중에 쥐로 막 변하는. 근데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 역의 어떤 그 대명사 같은 사람이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서 왜 역사적인 주요 인물들 막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역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윈스턴 처칠 역을 이 배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나 이런 걸 굉장히 비슷하게 했대요. 네. 예. 콜린 퍼스는 사실 그 킹 조지 6세랑 실제로 많이 안 닮았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너무 실제 인물이랑 안 닮은 배우를 캐스팅했다. 그 조지 육스 굉장히 핸섬하고 훤칠한 스타일인데 네. 콜린 퍼스도 그렇긴 하잖아. 네, 근데 이제 생긴 건 좀 안 생긴 게 안 닮아서 그래서 원래는 그 폴 베탄이라고 폴 베타니. 예, 그 다빈치 코드에서 백색증 있는 네. 수도승 있잖아요. 그런. 아이언맨에서 목소리죠. 예. 폴 베타니가 그 이제 그 배역으로 고려하고 쓰여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가족들이랑 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거절을 했대요. 영화 안 찍고 나중에 엄청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네. 너무 떴으니까 영화가. 했으면은 예. 오스카인데 봐. 예, 뽀드득 했을 텐데 자기도. 그죠? 그 오스카 트로피 뽀드득 문질러 봤을 텐데. 했을 텐데. 그렇군요. 폴 베타니도 뭐 했으면 잘했을 것 같네요. 네. 다 뭐 영국 배우들. 네. 자, 또 킹 스피치는 우리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더라고요. 안 했어요. 전에 우리가 더 퀸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 영화에서 아까 그 제국주의 우리 미션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심장이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은 아까 그 미션 시대부터 한 150년, 네. 한 1925년 200, 예. 뭐쯤 얘기니까. 200년 가까이 지났네요. 20세기 초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말더듬이.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상황이 돼서 연설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스트레스 받고. 사실상 정치 권력은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정치 권력은 수상이나 강요들한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넘어갔죠. 예, 의회에 있는데 이 왕실이 해줘야 되는 거는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그렇죠.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요. 그렇죠. 그때 핸드폰을 이제 갖고 있었던 처음으로 방송 시스템 브로드캐스팅이 돼가지고 네. 왕이 이제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연속 축하 메시지도 하고 그 아버지 굉장히 잘하잖아요. 목소리 네. 멋있고. 네. 근데 이제 자기는 형이 왕이 되니까 왕이 계승자가 형이니까 데이빗 에드워드 네. 형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형이 할 줄 알았는데 형이 이제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또 킹 스피치는 그래서 나는 이 컴플렉스에 관한 영화이다 같아요. 어떤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맞닥뜨리느냐.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 시사성도 있지만 비선. 예. 저도 영화 보면서 이건 완전 비선 실세 얘기인데. 실세. 자기 그 언어 그 말치료사 선생과의 어떤 우정. 기치료사랑 비슷한 거죠. 그러네. 주사 아줌마? 네, 주사 아줌마 기치료사 자격 없는데 뭐 네, 이렇게 여기 신뢰하는 사람. 큰일 났네. 그 버킹햄 궁전 앞에서 지금 말치료사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런 상황이죠. 백 선생님 아니었나? 여기서는 이제 라이오넬이니까 라 선생이 좀 되겠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영화고 이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잭팟을 터뜨렸어요. 수십 배를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톰 후퍼 이 감독 이름도 올라갔고 이 영화로 알려졌는데 이걸로 막 작품상을 받았으니까 감독상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이 그 빌 받아가지고 레미제라블도 찍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다음 찍을 작품도 다들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 영화들이 영국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은 좀 뭔가 좀 포드득 소리가 나요. 저놈이 야 뭔가 좀 있어 보인다. 뽀드득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어 보이고
좀 보도득은 눈을 봐봐도 나. 클래스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 근데 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기가 막힌 소재로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쵸? 스토리를 좀 들어봤죠. 네. 이 제목이 왕의 연설이잖아요. 왕의 연설, 네. 대통령의 말하기. 왕의 연설. 말을 못하는 진짜 이 말더듬이에 음. 말을 못하는 애인데 목소리도 뭐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또 그렇게 하게 약간 되죠. 데이빗 베컴. 그렇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 들어보면 막 앵앵거리는 목소리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은 대영 제국 박람회 그렇죠. 1925년 에 있었던 그 폐회사를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네요. 네가 낭독해라. 네가 해라. 근데 엉망으로 한 거죠. 그 전 세계에 있는 영연방이 당시에 58개였대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영국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 목소리가 바로 생방송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죠. 막 말 더듬고 막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죠. 왕을 해야 되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한다. 형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진짜 좋다는 데는 용하다는 데는 다 가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안 되다가 이 귀인인 기치료사 말치료사 예 제프리 러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나게 되는 것도 웃겨요. 그렇지. 저기 와이프가 벼룩시장 보고 전화해서 혹시 아니고 누가 추천해줬다 그래가지고 추천해줘서 언어 치료 학회 뭐 회장인가? 그 사람이 추천을 해줘서 갔는데 이제 그 왕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되게 놀라죠. 근데 이 라이오넬 로그라는 이 언어 치료사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연방 소속이긴 하지만 네. 호주 사람인데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건데 되게 자신의 방식에 맞추라. 나는 왕실의 그거를 따르지 않겠다. 네. 내 방식에 맞춰라. 그러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재밌죠? 뭐 예를 네. 들면 둘이 훈련하는 장면. 네.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렇죠. 왕자를. 예. 저기 횡격막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약간 비선실세 왕자가 같아요. 배 위에 앉아서 그렇게 그렇죠? 같이 있고. 그리고 처음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게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책을 아주 잘 읽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라고 하면서 무슨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무슨 장비로 녹음을 하지요. 네. 그렇죠. 판에다 바로 이제 기록을 하는 레코딩 판에다가. 근데 음악을 크게 들려주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 잘 읽어. 예, 엄청 자기가 햄릿을 읽죠. 그렇죠. To be or not to be.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봐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뭐 스토리 중이지만 예.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말더듬는 장애에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공포심이 생긴대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연기가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조지 육세가 되게 성질 급하고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욕하고 막. 템퍼가 있다고 네, 나오죠. 그쵸. 근데 이게 말더듬는 증상 중에 후기로 갈수록 이 증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 더듬는 걸 인지를 하고 본인이 공포심이 생기면 얼굴 근육이 경직이 되고 발을 구르고 거친 욕설과 행동이 나오는 이 행동 양식이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근데 이 연기들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만의 문제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 더듬는 장애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 양식들을 보여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 명의 말 더듬는 장애를 갖고 계시는 50만 명? 예, 50만 명이 있다. 우리 중에도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저요. 나 약간 말 더듬는데? 그래? 그래요? 아니 근데 형은 전혀 그렇게 괜찮고요. 네. 그건 난데 내가 주로 막 이렇게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쟤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말을 틀리게 큰일 하지. 났네. 아니 근데 그래서 났어. 조사를 하다 났어. 보니까 이 말 더듬는 이 증후군에 대해서 한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합격이란 단어가 있으면 하하하하 합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 더듬는 증세라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형들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연기를 참 잘했어요, 콜린 포스가. 아, 너무 잘했죠. 예. 너무 잘했죠. 말을 하려다가 못하고 막 이런. 그래서 네, 처음에 농담 같은 거 좋아하냐고 음. 이 라이오넬이 물어보니까 늘 타이밍을 늦어서 맞아. 못한다 결국에. 늦게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 있죠. 재밌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기력이 이제 점점 쇠하고 치료를 받는 도중이죠.
그렇죠.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자기가 왕의 자리를 수행하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기력이 약해지다 결국 돌아가셔서 형님이 가이피어스가 이제 왕위를 네, 왕위를 물려받죠. 근데 하는 걸 보니 지금 사실 난세였던 거죠 이때는. 그 독일에서는 세계대전이니까. 독일에서는 막 히틀러가 막 이제 일어서고 창궐했지. 있고 저쪽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뭐 이쪽이 막 이제 공산주의가 올라오고 있고. 두 쪽 다 말 잘하는 인간들이 설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엄청 스탈린과 음. 히틀러죠. 히틀러.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역할을 하고 이 나라가 되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와, 저 미치겠는 거예요. 형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정말 답답한 거죠. 형이 하고 있는 꼬라지가 뭐였는지는 김 PD 형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거냐면 원래 그 영국은 영국 성공회 그게 정교회잖아요. 정교죠. 예. 이혼을 인정 안 하는 예. 교회예요.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인간이 왕이 성공회의 그 수장이잖아요. 예, 수장이죠. 예. 근데 유부녀를 좋아하는 거야. 음. 근데 심지어는 이혼도 안 했어. 그렇죠. 이혼을 준비하고 두 번 결혼했고 두 번째 결혼은 아직 깨지지 않은. 그렇죠. 유부녀죠. 곧 이혼할 거라는. 그 미국인이죠 여자가. 예, 볼티모어에서 온.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공회의 신자도 아니야 여자가.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정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게 성공회 수장인 부분이니까 저 의회는 분리돼 있다 쳐도 국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어떤 대표성뿐만 아니라 그 종교에 대한 대표성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확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을 하고 뭘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겠다는 말까지도 살짝 나오기도 해. 근데 그 영국 선교회가 생긴 게 그 헨리 8세가 예. 자기 그 결혼 다시 하려고 예. 로마 바티칸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 사실 뭐 이혼하고서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 여자가 이혼도 안 하고 예. 남편이 살아 있고 막 이런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국민들 사이에서 가십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 왕실의 권위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가 떨어질 뿐더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형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생은 도저히 못한다라는 어떤 이런 약봄 같은 게 있는 거죠. 알로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자기 멋대로 가요. 사실. 네, 알로 보기도 하지만 음. 반면 본인도 너무 괴로워해요. 그 이혼이 안 되는 거를. 아니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또 그 형한테는 되게 큰 압박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두 형제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를 보면 굉장히 억압을 많이 주는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은 말더듬이가 되고 형은 반항아가 되고 이렇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왕위를 사임해버려. 나는 왕을 안 하겠다.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어떨결에 동생이 왕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와중에 헬레나 보네카트는 되게 좋아하죠. 저게 왕비가 됐다고. 그러나? 영화에서요? 영화 살짝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던데 살짝. 아니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중간에 음. 헬레나 보네카터가 이 왕비가 나를 왜 좋아하냐 뭐 했더니 왜 나랑 결혼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말더듬이라서 왕은 안 네,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왕실에 왕실 생활은 싫어서. 네, 왕실에 자기가 갇히게 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처음에 나한테 프로포즈했을 때 내가 거절했다. 근데 내가 왜 나중에 받아들였냐면 말더듬이한테 왕을 시키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 말더듬어서 예, 안 그런 지냈다.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방금 김PD 얘기는 잘못 알고 있던 걸로. 근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헬레나 보네카터가 결국은 왕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내조를 한 거죠. 완벽한 네. 내조의 네. 전형을 보여줘요. 네. 남편을 위해서 다 그거 알아보고 네. 그리고 남편이 의기소침했을 때 격려해주잖아. 맞아요. 그런 네. 그 여자 배우자의 나는 중요한 왜- 덕목 같아요. 나는 왜 그게 이렇게 자꾸 그 부분을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자가. 아무튼 이 에드워드 8세는 1년도 못 채우고 왕위를 동생한테 이양하고 네. 자기는 훨훨 날아가 버리죠. 네. 근데 요 에드워드 8세에 대한 평가는 뭐 분분해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닥 뭐썩 네. 뭐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가이 피어스가 또 인상도 좀 그렇죠. 크고. 예. 그런데 반면에 네. 굉장히 이 사람 그 아까 로맨틱한 왕자 뭐 이런 걸로 로맨틱한 왕,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왕위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죠. 왕위도 포기하고 사실은 그 꼭두각 씨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도 뭐 있죠. 그래서 뭐 그야 뭐 평가가 뭐 분분한데
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왕을 맡게 된 왕을 맡았어? 예, 왕을 이제 얼떨결에 또 맡게 된 조지 6세 콜린 퍼스는 조지. 네. 예.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자마자 전쟁이 터져요. 2차 세계대전이 예. 드디어 전쟁이 터지고 터져서 그리고 말 언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연설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대주교가 뭐 필름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대한뉴스 근데, 같은 거. 예. 그래 편집 잘해서 그래도 그럴 듯해 보이네라고 하는데 이제 대주교가 끌려 그러니까 잠깐만 뒤에 거 좀 보자.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뉴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히틀러 온몸을 쓰면서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연설 왕이죠. 진짜 저는 그렇게 연설했다라는 거를 왜 그걸 보고 알았죠? 킹스피치를 보고. 너 몰랐어? 네. 그러니까 온몸을 전신샷으로 본 거를 제가 기억이 없어요. 항상 상반신이나 되게 격정적으로 그러니까 하거든. 얼굴만 클로즈업했거나 이것만 되게 많이 봐왔는데 전신으로 막 양팔을 손을 다 쓰면서 막 온몸을 막 연설의 하면서 달인이었어. 이거를 그 독일어 우리가 한 마디도 못 알았잖아요. 근데 이 히틀러 그 선전 영상들 보면 선동의 마왕이야. 아우 대단하다. 정말 선동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대단. 근데 독어를 알아들으면 그냥 바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그 이 조지 6세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깨갱. 예, 열등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이랑 딱 붙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거기서 한풀 꺾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예. 거지. 히틀러의 연설은 아이들이 봐도 약간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네. 딸이 그 질문하잖아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참 연설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선전포고 연설을 큰 무리 없이 하는 데까지 이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과 조지 6세 사이에 우정과 그쵸. 또 안타까운 마음이 오가고 그렇죠. 예, 도와주고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영화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나면 영화는 끝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막 같은 게 뜨고 예. 둘은 이제 평생 그렇게 네, 살았다. 친구로. 그리고 저기 그 공로상 뭐 훈장 받고. 뭐. 그렇죠. 네. 뭐 자기도 내리고. 이제 비선 실세가 이제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자리를 하나 꿰차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라이오넬이 학위가 없는가? 예, 학위가 없고 전혀 이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전공도 아니고 예, 이 사람은 그냥 배우가 되고 싶었던 배우 지망생. 예,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가서 그렇죠. 예. 호주에서. 예, 전쟁 중에 이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말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치료해줬죠. 예,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임상을 한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그 추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관식 리허설 때. 예. 그렇죠. 너 알고 봤더니 아무런 학위도 없고 완전 히 돌팔이 야매. 너 야매잖아. 막 이거 나와요. 그랬더니 라이오넬이 나 야매 맞다고. 그게 내가 수준이다. 박사라고 얘기한 적 없다. 내가 박사로 당신들이 박사라고 불렀지.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리더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너 야매니까 너 아웃 하고 그 대주교가 추천해준 사람 했으면 이 사람이 그걸 못 고쳤을 거 아니야. 근데 라이오넬 믿은 거지. 그 주변에서 바라보던 주요한 그 비서진들은 되게 속 터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야매 말치료사한테. 예. 저 왕이 저 사람한테 딱 콕겨가지고 그렇죠. 우리 말도 안 듣고. 우리 요즘 많이 어서 보던 장면과 좀 비슷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밑에는 반발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라이오넬 이 사람은 굉장한 프로죠. 왜냐하면 비선 실세가 아니고 비선이긴 한데 네. 실세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전횡하는 게 오직 아니었으니까. 네. 오직 이 왕의 말 이걸 고치려고 네, 말더듬을 고치려고 네. 그것만 한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감동적인 그 연설씬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선전포고하고 이제 우리는 독일과 전쟁을 합니다. 싸움. 우리한테 참 긴 터널이 될 겁니다. 각오들 하십시오. 예.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 내용보다는 저 사람이 말을 잘하나 못하나. 거기 이 연설을 하면서 또 아이러니가 이 베토벤의 음악일까요? 베토벤 그렇죠? 베토벤의 7번 교향곡 그 이악장 그거 나오잖아. 빰빰빰빰빰빰빰 이거가 나오면서 베토벤 독일 작곡가 아니야. 근데 독일에 선전포고 하는데
this message. Spoken with the same depth of feeling for each one of you, as if I were able to cross your threshold and speak to you. Myself. For the second time in the lives of most of us, we are at war. 그리고 마지막 over 엔딩 and 음악도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죠. Again, 황제. 그런 마지막에 그 음악과 이 연설과 이거가 이 영화가 사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별게 없거든. 그냥 왕의 그냥 말 치료하는 건데 그 되게 사소한 소재인데 굉장히 그 전화위복 뭐라고요? 기승전결. 예. 뭐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거가 굉장히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 뽀드 소리가 나. 스토리가 굉장히 뽀드득하고요. 그리고 저기 오샹형이 표현하기로 발전 씬이 있잖아요. 발전씬 나오죠. 네. 발전 씬. 맞아. 중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뭔가 발전. 네, 거기서 음악이 막 나. 빰 뭐 이런 음악 나오면서 로키가 발전하는 것 같은. 근데 많은 발전은 사실 못해. 계속 더듬고 참 안타깝죠. 이 사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긴장하면 더 안 되니까. 우리 전에 그 더 퀸 할 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더 퀸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앞 한 세대 더 전 얘기니까 붙여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여기서는 아주 귀여운 꼬마 소녀로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영화랑 제가 전에 와이넷에서 소개했던 히틀러라는 악의 탄생 그 영화를 제가 이어서 봤거든요. 그래? 연결해서. 근데 이게 같은 시대에 그렇죠. 같은 양 시대. 사이드를 보여주는 얘기라서 그렇게 보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영국에서 독일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과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 안에 이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근데 우연히 제가 이 두 개 영화를 이어서 봤어요. 우연이요? 우연히. 근데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저는- 같은 시대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군요.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악의 탄생 그거 네. 2개짜리. 네. 약간 저런 느낌이네요. 요리 영화 이제 회 뜨고 이런 요리 영화 보는데 니모를 찾아서 보는 것 같아. 연결해서 여기 약간 그런 미모가 초밥 위에 올라 있는 거? 약간 그런. 아 근데 그 악의 탄생을 보면 히틀러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일단 말하기 글쓰기가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안 돼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버지 육광으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로그가 그러니까 이 언어 치료해주는 우리 라이넬 로그. 예. 비선이 실세가 될 수 있는데 실세가 안 되잖아요. 그런 예, 건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아요. 왕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왕의 모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개인사까지 프로야. 다 터놓고 프로야.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는데 저는 과연 이 조지 6세는 나중에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자기 자신한테 숨겨왔던 이 로그의 비밀을 알고도 왜 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이에 로그를 만난 게 1933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자막으로는 이 연설을 하게 된 때가 1936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시간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같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뭐 한 1년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3년 이상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관계가 그쵸, 관계가 형성됐고 친해졌죠. 또 이렇게 발전신도 이제 연결이 됐을 발전신이 거고. 거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치료받으려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왕과 직급으로 했을 때 상하의 관계로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치고. 근데 로그는 아시다시피 치료법 자체가 되게 인간 대 인간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뭐 왕자인데. 그렇죠. 나 당신 그냥 이름 편하게 버티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화로 버럭 내잖아. 그렇죠. 그 이름 우리 가족들 외에는 못 부른다. 그쵸. 근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버티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개인사에 대해서 절대 물어보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는 본인의 개인사를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네, 얘기를 정말 하죠. 이거는 친구.
다 커서 친구 만나는 경우 쉽지 않은데 인생의 친구. 근데 약간 그런 존재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정 영화로까지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번에 다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주 진한 우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아주 진한 그 서로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형님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근데 형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커지고 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치료를 받으러 온 조지 6세한테 라이오넬이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당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자 우리의 치료는 이걸로 끝이다. 라고 하고 그냥 확 제끼고 가버리죠. 그렇죠. 네. 너 왜 나한테 왜 치료받아?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거야. 완전히 전곡을 찔러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뜨끔한 거고 둘이 그래서 그걸로 틀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라이오넬이 계속 찾아가요 보려고. 근데 안 만나죠. 예, 안 만나주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뭘 읽었냐면 라이오넬이 그 얘기를 할 때 당신은 그런 정도의 어떤 용기와 그런 걸 갖춘 사람이야라는 어떤 존경심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렇죠. 근데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서 늘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자기 마음 특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콜린 퍼스 조지 6세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지 안 되고 싶어하는지가 그렇게 잘 안 나와. 하기는 싫은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렇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형도 훨씬 형이 제대로만 한다면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형이 왕이 됐고 근데 지금 이 분위기 흘러가는 분위기가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맡게 되면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아버지도 조지 5세도 네. 중간에 얘기하잖아. 네 형이 왕 되면 저 1년 안에 사고 친다. 그 얘기하고 얘한테 계속 못되게만 굴었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되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 아버지가 우리 가족 중에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너가 제일 용감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고 그렇죠.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거죠. 말 떠듬이 아주 말만 안 비싼- 떠듬으면 아주 비싼 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놓은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보이던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가지고 있던 권한을 자꾸 의회나 이런 쪽에 자꾸 양도하면서 속으로 화가 엄청나게 쌓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었던 거라고 생각해. 그 형은 반항한 거고 둘째는 억압 속에서 말더듬이가 된 거야. 근데 막 죽을 때가 되니까 무슨 말 했는지 뭐 그렇게 다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두 형제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지. 그렇죠. 막. 우리가 더 퀸 했을 때 거기서 그런 대사들 나오잖아. 그 여왕이 이제 우리는 상징적인 존재고 힘도 없고 되게 좀 씁쓸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20세기 초에 이미 권력을 많이 의회나 이 내각에 이양한 왕의 그런 투덜거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광대다. 이제 뭐 때 되면 그냥 이렇게 킹 스피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라디오 마이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연설이나 하고. 네. 이제 저 악마의 상자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배우가 됐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죠. 광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두 아들한테 얼마나 그런 것들을 속으로 막 부하가 난 상태에서 막 억압했겠어요. 뭐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러지 말하면서. 그렇죠. 애가 말도 들으니까 야 너 말 덤지 말고 똑바로 해 막 계속 다그치잖아. 그냥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겠지. 하나 스트레스를. 더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락키하고 그 훈련 시켜주는 할아버지하고의 우정과 별반 다르진 않은데. 미키. 별반 다르진 않은데 물론 계급이라는 게 있으므로 거기에 덧붙여진 요소가 물론 있겠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 조력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여기 이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조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가 그것을 럭키처럼 막 고기도 때리면서 막 필라델피아를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계속 남들의 조력을 통해서 그걸 물론 자기도 노력을 하지만 그게 또 저기 조지 6세가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자기 이제 고백을 자기 개인사 고백을 할 때 원래는 왼손잡이였는데 예. 오른손잡이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릴 적
본인은 키우던 유모에 대한 학대 이런 고백도 유모 하잖아요. 자기 괴롭힌 거. 네, 괴롭혔던.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결국에는 지금의 그 말더듬는 그러한 또 장애를 가지게 된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막 어린이집 가고 막 이러면 막 학대받고 막 많이 영상들 나오잖아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도 저는 같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뭐 구집이 오른손 쓰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죠. 네, 은호도 왼손잡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왼손으로 다 하게 하고. 근데 왼손을 쓴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이 의외로 삶에 불편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가위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왼손잡이한테 오른손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 이게 문 열고 이러는 거서부터 깎아받아. 예, 뭐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남들이랑 자꾸 부딪히고 예, 이렇게 그 된다고. 오른손과 그러더라고요. 왼손이 이제 밥 먹는 손이 겹쳐 부딪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까 저 김PD 형 얘기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그 심슨 여기에서 형 에드워드가 사랑한 게 심슨 부인이잖아. 그 심슨 만화 보면 거기서 네드 호몬의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왼손잡이 숍이잖아. 왼손잡이들을 위한 숍. 이게 이제 나라가 잘 살면 그런 왼손잡이들을 위한 것들도 많이 나오겠죠. 아무튼 이거 킹스 스피치는 아까도 우리 얘기 좀 나왔지만 어떤 그런 권위주의, 왕이면은 아무리 실권이 없다고 해도 제일 파워풀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나라에서. 그리고 이때는 1900년대 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이 대영 제국 아니에요. 그레이트 브리튼. 전 세계의 4분의 1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거죠. 그런 거에 대빵 아니야, 왕이. 그런데 그 왕한테 정말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 그냥 이름 부를게. 버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알버트를 줄여서 버티라고 네. 가족만 부르는 이름을. 근데 그 왕자는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 자기는 미스터 누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계속 버티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 버티죠. 버티다가 결국은 좀 개선이 돼. 이게 갑자기 우리 아까 그 발전신 나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고치기 힘든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개 연설을 실패하고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 중요한 1939년 영국이 독일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그 연설을 A4지 한 5장? 9분짜리 연설이라고 그 9분짜리고 읽기도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그거를 앞에 그 방에서 라이오넬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베토벤 음악에 맞춰서 저는 그 장면도 아주 멋있더라고요. 바로 그 마이크 너머 한 1m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거리에서 이 조지 6세와 이 로그가 같이 심호흡하면서 예, 조금 버벅거릴 것 같으면 이렇게 다운 시켜주고 그리고 연설문에 보면 막 수많은 빨간 그쵸. 연습을 엄청 한 거야. 예, 연습도 엄청 하고 뒤에 보면 거의 외웠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고 연설이 딱 끝났더니 잘하셨습니다라고 저는 이 대사 딱 해놓은 게 약간 감동이 이렇게 확 밀려. 그리고 아내를 만났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장면도 네. 같이 좀 눈시울이 붉어지는. 난 그 치료사가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당신하고 친구이고 내 환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일을 치르는 사람의 조력자인 거야. 중요한 스텝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취업하고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마지막에 그게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와 똑같은 부분으로 수고하고 고맙다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긴 해요. 참 이 영화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 욕을 하세요. 욕을. 노래로 하라고.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스와니강 띠리리리리리리 그렇게 노래로 하면은 말을 안 더듬어. 그래도 중간에 연설하다가 그 노래도 넣고 욕도 중간에 섞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 욕을 대신 얘기해 주죠 중간에. 처음에 막 이게 좀 약한 욕하니까 그 너무 약하지 않아. F워드 해보라고. F워드 아세요? 막 그랬더니 막 해보죠. 근데 나는 그 왜 우리 옛날에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네. 코미디 영화 했을 때 네. 거기서 보면은 그 말도 나오죠. 네. 나중에 네. 그 우리 막 흉내내면서 재밌어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르게 여기서 이 왕이 말도 듣는 건 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거기서는 약간 코믹하고 재밌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쓰럽죠. 그렇죠. 너무 안쓰러. 콜린 포스가 그래서 그 안쓰러운 연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예. 이 스태머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태머라고도 하고 스터터라고도 하죠, 스터터. 그래서 너 스터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 더듬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데 좀 주변에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 있어요? 저요. 나는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침 좀 삼키고 얘기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별로 안 울어. 진욱이는 S가 세고 김PD는 말을 저렇게 하고 다들 뭐 정상이 없구만 우리도. 뭐가 정상인데요? 킹 조지. 하나 더는 이거를 말을 더듬는 사람 흉내내잖아요. 그 사람 말더듬이가 돼요. 말투를 흉내내면 그 사람화 되는 듯한 느낌 있죠. 진욱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성대모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 안 나오잖아. 그렇죠? 저렇게 말 틀리게 하잖아. 성대 묘사는 자꾸 묘사래. 모사인데. 아이고 근데 묘사나 모사나 강박 관념. 강박 관념이나 강념이나 관략근. 관략근이나 간략근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말 더듬는 사람 옆에서 절대로 그것을 흉내내면서 놀리거나 좀 안 될 것 같아. 그 형이 그거 하는 장면 있잖아요. 뭐예요? 형이 이제 형이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심슨 부인한테 예,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동생이 한마디 하죠 형한테. 네 주제 막 이러면서 형 하는 지금 거잖아. 이럴 때가 아니잖아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라고 동생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말 더듬는 거 가지고 형이 진짜 나를 딱 세워서 막 뭐라고 하죠. 그렇죠. 진짜 골리는 거지 네. 그거는. 어렸을 때 동생 놀려 먹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디 말을 못 하고 거기서 그냥 또 대꾸를 못 해버리고. 그런 어렸을 되게 때는 안쓰럽죠. 어렸을 예. 때는 그런 걸 왜 이렇게 놀리고 할까? 내가 성악설이 맞아요. 어렸을 때 꼬마애들 보면 어디 장애가 있다거나 뭐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거 좀 놀리잖아. 맞아요. 예. 참 못됐어 사람이. 놀리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사회화되지 않으면 잘 안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학습돼야 돼요. 그것도 사실. 아무튼 이 왕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역사 영화에서 내가 왜 이 영화를 하고 싶었냐면 아까 우리가 제국주의 그거 참 비난했잖아요. 근데 영국이 그 뭐 신사 갖고 그냥 양복 입고 댕기고 말 멋있게 하고 하지만 정말 나쁜 짓 많이 한 나라. 영국, 프랑스, 아까 얘기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이 유럽의 이 선진 문명이 잘났다고 하는 이 나라들이 얼마나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또 동양에서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거 따라하고. 그래서 사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20세기 오면서 참 많은 그늘이 있어요. 이 제국주의 화려한 이 팽창주의 그 뒤에는 그 이면에 예. 많은 피를 흘렸고 걔네들끼리도 많이 싸웠고. 그래서 아까 우리 미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걔네들끼리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막 지도 놓고 선 쭉쭉 그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 보면 다 직선으로 돼 있죠. 일자로. 아프리카 나눠갖고 남아메리카 나눠갖고 아시아에 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멋있는 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한 그 역사를 지나간 그런 가증스러움이 있어요, 사실. 이 여기서 보면 막 셰익스피어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시 같은 거 읊고 하잖아요. 네. 예, 참 뭐 그런 문학이나 이런 건 발전시켰을지 모르나 추악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20년대 30년대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그때 우리는 암울한 근데 그런 역사적인 양면성을 뭐 이렇게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봐야 된다거나 그렇죠. 복합적으로 예, 예. 그런 흑백주의에 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 영화 자체로 굉장히 뽀드득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또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동 자체를 또 폄하해 버리는 얘네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애들인 줄 알아? 어? 이걸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폄하해버리는 논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입체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킹스 스피치를 보고서 막 네. 박수를 치고서 멋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쟁이 나가지고 발전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전쟁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 극악무도한 전쟁, 그거를 선전포고하는 그 수려한 문장을 얘기하는 왕. 물론 그 히틀러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어떤 입체적으로 보는 거에 하나의 레이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이 영화가. 그렇죠. 그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네. 첫 번째 전투가 어디야 저기 무슨 항구에서 영국군들이 항구에서 전투를 하는데 완전 대패하잖아. 대패예요. 첫 번째 전투. 독일한테요? 영국 네. 대패하고 거의 완전히 그 육군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섬 안에서 그냥 바다만 지키고 있는 거야 영국은.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공략하냐면 저 독일이 유보트로 공략을 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올리는 물자들을 다 침몰시켜 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물자들이 거기 대서양에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완전 고립돼 버리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남은 거는 그 정신력밖에 없는 거죠 영국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는 거죠. 만약 진짜 영국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히틀러가 그 다음엔 소련하고의 그 소비에트하고의 전쟁에서 소련도 아마 그렇게 쉽게 그 정도로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선이 양분됐기 때문에 그쵸, 이제 예. 독일이 그런 상황을 맞는 거거든. 근데 이게 다 기술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오샥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건 뭐냐면 영국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방금 몇 개의 나라? 50 몇 개의 나라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식민 대국이야. 네. 그거를 독일이 위협을 해서 섬 안에다 그러니까 사자를 갖다가 동굴 안에 딱 몰아놓고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있는 게 또 독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 될 사건들은 참 많아. 그러니까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잔악성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겠지만 영국이 거기서 만약 그렇게 수세에 몰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는 나라들을 독립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 인도도 정립 안 될 수도 있고 수만 가지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가치만으로 발현되지는 않은 거죠. 정반대의 사건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해. 근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런 얘기와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뭐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얘기할 때 타산지석. 그러니까 외국 역사를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보여요. 어느 순간 네. 쟤는 저렇게 했고 우리는 이렇게 했고 그 시대를 비교해서 보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이 통시적으로도 좀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1939년 이 선전포고 연설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 어땠구나 뭐 이런 거 그때 우리 막 아까 얘기한 그 위안부 막 잡혀가고 이럴 때죠. 네, 식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 선전포고하는 부분이 이 말하자면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 아니고 영국은 그렇게 고립돼 있을 동안에 왕이 끊임없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죠. 상황이 이렇지만 우린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희망을 불어주는 연설을 계속했던 거지.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 몇 번의 연설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점이 선전포고지만 선전포고는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다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쳐들어갔는데 꼼짝없이 다 당해서 거의 괴물됐어. 영국은 그렇죠. 첫 일패를 안 하고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지나면서 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왕이 됐죠. 조지 6세가. 윈스턴 처칠도.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 둘이죠. 전쟁을 이겨낸. 좀 아이러니죠. 이게 시련이 있어야지 더 빛나고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왕의 연설. 네.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의 연설을 저 프랑스 가면 왕의 춤 뭐 이런 영화도 있어요. 왕의 춤도 있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왕의 큰일 날 춤이 것까지 들었고요. 네. 왕의 춤은 뭐예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